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 그 교류 RL 회로와 그 RC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교류 전원을 우리가 이런 그 복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V를 V0 코사인 오메가 T로 놓고 풀 수가 있는데, 이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2의 I 오메가 T로 놓고 여기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에서 우리가 실수부만 그 고려를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실제로 오늘 이런 RL 회로, RC 회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RL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우리가 직류에 대한 그 RL 회로도 배웠지만, 즉 그 저항하고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달라진 건 이제 직류 전원이 아니라 교류 전원, 즉 AC 전원이 이제 들어온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V를 V0 코사인 오메가 T로 두고, 이걸 우리가 그 복소수를 표현하면 V0 2의 I 오메가 T로 이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회로의 이제 그 지배 방정식, 그 가버닝 이퀘이션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요거는 이제 그 직류 회로와 동일하겠죠. 실제로 그 회로 이론 자체가 뭐 직류든 교류든 그걸 구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키로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이제 V-IR L dt분의 di가 0,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 IR은 그 저항에서 일어나는 그 전압 강화가 되고, 그 L dt분의 di는 이 코일에서 생기는 자체 유도 때문에 생기는 유도 기절력이 되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i를 i0에 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놓고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냥 i0에 2의 i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놓고 이제 그 복소수 형태의 그 해를 가정하고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v 대신에 이제 v0 2i 오메가 t가 되고, 그다음에 ri0 2i 오메가 t, 그다음에 마이너스 l 곱하기 그 dt분의 di인데, dt분 di를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전류를 미분하면 i 오메가가 밖으로 나오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i 오메가가 나오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이 되죠. i0 2i 오메가 t 이런 0,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 i 오메가 t를 전부 다 이제 날리고 v0와 i0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 앞에 계수가 뭐가 되냐면, v0는 r 플러스 i 곱하기 l 오메가 곱하기 가로 닫고 해서 i0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압 v0와 그 전류 i0, 그 전압과 전류의 어떤 관계에서 그 앞에 계수가 바로 그 저항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그 저항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교류 회로의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Z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코일이니까 ZL이라고 이제 쓰고, 요 값을 구하면 이게 아까 구한 값이 R 플러스 I 그 다음에 L 오메가 이런 형태로 되죠. 즉 그 저항 자체가, 임피던스 값 자체가 어떤 복소수인데, 그거의 실수값이 바로 실수축 값이 그 저항이 되고, 허수축 값이 L 오메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 임피던스의 허수축 값, 즉 L 오메가를 우리가 그 리액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유도 리액턴스. 코일이 가지는 어떤 고유한 성질 때문에 생기는 저항이기 때문에 이걸 유도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XL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굳이 임피던스라고 안 하고 또 새로운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했느냐? 요건 그냥 그 하나의 그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요 용어를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L이 이제 L 오메가로 주어진다. 즉 코일에서는 이 얘기는 보면은 오메가가 클수록, 즉 이런 교류파가 시간에 대해서 빨리 진동할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코일의 기본적인 성질이 되고요. 즉 코일이 이제 교류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빨리 진동한다는 얘기는 유도 기절력이 더 이렇게 크게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유도 기절력이 더 크다는 얘기고, 그게 하나의 저항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코일의 L 값이 클수록,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L에도 비례하겠죠. 그래서 XL이 L 오메가로 이렇게 주어진다
한 걸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 임피던스를 우리가 복소 좌표에서 표현하면은 그 실수부 값은 이제 R이 되고 그다음 허수부 값은 XL이 되겠죠. R, XL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사이 값을 우리가 파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상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I를 구해 보면 우리가 항상 이런 그 회로에서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그 전압 값이 교류로 정해졌을 때 주어졌을 때 회로에 흐르는 그 전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 값을 구하면은 Z분의 즉 임피던스의 절대값분의 V0 2의 I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Z가 밑으로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마이너스 파이가 이제 2의 I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제 Z의 절대값분의 V0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이제 그 전류 위상이 그 전압 위상보다 파이만큼 늦다라는 얘기죠. 즉 전류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전압은 이제 그냥 2의 오메가 t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전류 위상이 전압 위상보다 파이만큼 늦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R이 0인 경우, 즉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코일과 그 전원이 연결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R이 0이기 때문에 그 파이가 가격 자체가 이제 2분의 파이로 올라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위상값이 2분의 파이가 돼 가지고 즉 전류 위상이 전압 위상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늦게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2분의 파이만큼 빠른지 늦은지 이제 나중에 되면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이런 그 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가 먼저 흐르나요? 코일에서는 일단은 그 전압이 먼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먼저 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8만큼 이상이 늦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V0, 즉 그 전압의 최대값은 전류의 최대값 I0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앞에 있는 그 개수가 바로 그 저항값에 해당하는 거죠. 저항값이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 저항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 XL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0는 XL 곱하기 I0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 교류 RC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L 대신에, 즉 코일 대신에 이제 축전기가 들어가는 회로죠. 그래서 V는 V0 코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V0 2 I 오메가 T로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역시 가본 이퀘이션은 V 빼기 IR 빼기 C분의 Q는 0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여기서 IR은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되고 C분의 Q는 이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왜냐하면 Q가 CV인 관계가 있으니까 V는 C분의 Q가 되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C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바로 풀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요. 미분을 해보면 우선 그 전압에 해당하는 값은 V0 2 I 오메가 T를 그 시간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되죠. 그러면 그 앞에 T의 개수 I 오메가 밖으로 나오고 즉 I 오메가 V0 2 I 오메가 T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R인데 즉 R 곱하기 그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DT분의 DI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또 C분의 그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그 전하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바로 이게 전류의 정의죠. 그래서 때문에 C분의 I는 0 이런 형태의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그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쓰면은 앞에 이제 그 전압에 대한 항은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R 곱하기 DT분의 DI 대신에 바로 이걸 직접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I를 I0에 2I 오메가 T로 놓고 대입을 해서 미분을 하면은 즉 I 오메가가 나오죠. I 오메가 나오고 2I 오메가 T가 되고 마이너스 C분의 1에 그 다음에 I니까 I0 2I 오메가 T는 0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RL 회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I 오메가 t는 다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V0와 I0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요건 I 오메가도 하나의 그 수니까 여러분들 숫자로 보고 그 산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개수가 뭐가 되냐면은 R 마이너스 C 오메가 분의 I 형태가 되고요. 요 값이 우리가 그 ZC로 정의합니다. 즉 축전기의 그 임피던스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 축전기의 어떤 용량 리액턴스도 우리가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축전기 임피던스를 우리가 실수축의 저항 플러스 허수축의 그 XC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허수축의 값을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XC는 뭐가 되냐면은 C 오메가 분의 1이 되고요. 이 얘기는 그 축전기에서 어떤 그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즉 오메가가 클수록 그 교류가 빨리 진동할수록 축전기는 전류가 더 이제 잘 흐르는 거죠. 잘 흐르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들고요. 즉 오메가에 반비례하고 또 C에도 반비례하죠. 축전기가 크면 클수록 그 이런 그 교류 전원이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어떤 큰 물통이 있을 때 물통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서 이제 물이 이렇게 그 흐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통이 클수록 이게 찰랑찰랑 흐르지만 물이 잘 지나가지만 이 물통이 작으면 어떻게 되냐? 찰랑 흐를 때 물의 높낮이가 크기 때문에 물이 잘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축전기의 경우에 실제로 이런 판에서 교류가 흘러갈 때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전하가 쌓였다가 없어졌다가 쌓였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게 바로 교류인데, 그럼 어떻게 이게 그 전류가 축전기를 통과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그런 의문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배우게 될 맥스웰이 발견한 그런 변이 전류가 바로 이런 그 전류가 이렇게 쌓였다 없어졌다 쌓였다 없어졌다 할 때 만들어내는 그 전기장 변화로 인해서 그 생기는 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변이 전류의 개념이 없더라도 이런 교류 회로에서 보면은 바로 그 교류일 때 더 저항값이 작아진다,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 전류라는 게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걸 요 RC 회로만 잘 이제 들여다봐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이제 그 전류의 값이니까 전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0와 V0 사이에는 그 ZC에 해당하는 이 임피던스가 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즉 임피던스 Z의 절대값분의 V0 곱하기 2의 I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죠. 왜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파이냐 하면은 그 부호를 잘 보시면 ZC를 우리가 정의했을 때 이게 R 빼기 I 곱하기 XC, 이런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XC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호수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그 정의를 했기 때문에 파이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 각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위상에서는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 셈이 돼서 플러스가 되는 셈이고요. 즉 2의 I 오메가 T 플러스 이제 파이,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R회로는 이제 실저항에서 이제 90도만큼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됐다고 생각하면은 이 RC 회로의 그 저항은, 용량 리액턴스는 그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즉 이 경우에는 전류 위상과 전압 위상이 어디가 빠르냐면은, 이때는 이제 전류 위상이 전압 위상보다 이제 파이만큼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이런 그 축전기에서는 그 뭐가 먼저 흐르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축전기에서는 먼저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흘러서 그 전하가 쌓여서 그 전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즉 전류 위상이 전압 위상보다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이한 경우, 즉 R이 0인 경우, 즉 R이 이 경우에 바로 이제 축전기가 그 교류 기전력이 붙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R이 0으로 수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류 이상이 전압 이상보다 2분의 파이만큼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V0는 그 CU 오메가 분의 I0 이런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XC 곱하기 I0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쓸 수가 있고요. 네, 제 설명만 들어서는 아직까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교류 RL 회로에서 L이 50mH 헬리고 RMS 전압이 150V다. 주파수 60Hz일 때 유도 리액턴스와 회로에 흐르는 RMS 전류를 구하라. 즉 그 코일의 단위가 이제 헬리라고 했죠. 50mH 헬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MS 전압, 즉 VRMS가 150V일 때 그 유도 리액턴스를 먼저 구해 보면은 XL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건 L 오메가니까 L 오메가를 구하면 이제 L 곱하기 이제 2파이 F를 한 거죠. 2파이 F를 하면 되는데 L이 이제 0.05고 그다음에 2파이 곱하기 F가 60이죠. 요 값 집어넣으면은 다 곱하면 18.8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액턴스의 단위는 그 저항과 같으니까 이제 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 RMS 전류를 구하라. 그럼 이제 VRMS를 구하려면 이제 그 IRMS를 구하려면 VRMS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일단 VRMS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RMS 전압이 150V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까 구한 XL 즉 코일의 용량 리액턴스가 이제 18.8이 되죠. 그럼 IRMS는 XL분의 VRMS니까 이걸 나눠주면 이제 7.97A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 교류 RC 회로에서 그 C가 20 마이크로페럿이고 교류 전압이 V0가 30V다. 주파수 60Hz일 때 축전기 사이를 흐르는 전류와 그 진폭 I0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V를 먼저 한번 써보면요. V는 이제 V0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이때 이제 그 V0가 30이죠. 30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집어넣으면 2파이 곱하기 60Hz죠. 6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T 이런 형태가 돼서 다 있으면 30 곱하기 코사인 120파이 T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XC 즉 그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한번 구해보면 이건 C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했죠. 이 값을 대입하면은 C 곱하기 C가 20 마이크로페럿이나 20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그다음에 2파이 F가 60Hz고 분의 1 그래서 계산을 하면 132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IC는 이제 XC분의 이제 VC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즉 VC가 지금 30이죠. IC는 이제 VC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132분의 30을 구하면 0.227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는데, 즉, 그 전류의 그 최대값이 0.227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오메가 120파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2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IT를 구하면은 0.227A 그다음 코사인 120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느냐면 이게 바로 알슈에러에서는 전류가 이제 먼저 간다고 위상이 먼저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네, 그렇게 푸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예제도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해답은 제가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RL 회로, RC 회로에서는 각각의 어떤 축전기나 코일 자체가 교류해서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수축의 어떤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일의 저항은 이런 실수축 저항, 실수부 저항 플러스 허수부 저항, 리액턴스의 어떤 복소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복소수의 어떤 위상이 바로 어떤 전류 위상에 영향을 줘서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생기게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상의 값은 우리가 이 임피던스의 복소 평면에서 임피던스를 우리가 찍어 봄으로써 파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값이 바로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 이런 교류에서 저항이라는 게 실수축 저항이 있고, 즉 R 실제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90도 회전한 저항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코일에서의 저항이 된다고 했죠. 플러스 I 값을 갖는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카패시턴스가 가진 저항은 이걸 반대로 회전한, 즉 밑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저항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카패시티브 리액턴스가 되고, 이건 이제 유도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저항이 있다고 이제 배운 건데, 그럼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수축의 이쪽 부분에 저항도 있을 겁니다. 즉 마이너스 실수값을 갖는 저항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실제로 전력 소모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P는 I 곱하기 V이기 때문에, 즉 실저항에서만 전력 소모가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허수축 저항은 전력 소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축전기와 코일에서는 전력 소모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저항의 의미는, 즉 전류와 전압이 서로 마이너스 부호 관계에 있다고, 부호가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P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즉 파워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죠. P가 양수일 때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게 되니까 시스템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교류 회로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 그런 걸 우리가 어떤 물질로 개발을 할 수 있다면은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물질,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폭하는 그런 물질, 그런 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발견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보시면은 미래에 큰 그런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 아이템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더 나은 영상으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